군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2명 모두 경기 부천 179번 확진자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안군은 해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여 용역을 맡기면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만들어놨지만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고창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른 태국 국적 20대 A씨가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창군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최인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최 의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군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50대 여성 A씨와 60대 여성 B씨로 경기 부천 179번 확진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군산 시내의 한 식당에서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확진자 A씨와 B씨는 현재 군산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이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친구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른 혐의로 태국 국적의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쯤 고창군 고창읍 자신의 주택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자친구와 지인은 흉기에 찔려 팔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후 라이터를 이용해 옷가지에 불을 붙였지만 이내 진화됐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지 않았고 불도 금방 꺼져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연구 개발 과제를 관련 전문가에게 맡겨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해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여 용역을 맡기면서도 제대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입니다. 부안군의 경우 관련 조례를 만들어놨지만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안군은 지난해 1월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에 착수합니다. 주차장 수요와 공급 실태를 조사하는 데 사용한 예산은 1,800만 원. 이 연구 용역 자료는 1년을 훌쩍 넘긴 지난 6월에서야 군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심지어 7년 전 마무리한 연구 용역 결과물도 최근 게시했습니다. 관련 부서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안 계시는 걸로 제가 그 입장은 알겠고요. 그 메모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취재진은 부안군이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발주한 용역 현황을 입수했습니다. 모두 40건을 진행했는데 한 건당 최소 1,400만 원부터 7억 원까지 들인 돈만 24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여러 기관의 정책 연구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온라인 시스템에는 게시했을까? 부안군 폴더를 찾아 검색해보니 여러 해 동안 등록한 게 고작 12건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혈세를 들여 진행했던 연구 용역 결과물을 뒤늦게 게시하거나 아예 게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군데나 다 올려라. 여기 게시판하고 홈페이지하고 프리즘하고 그렇게 해서 글을 올린 거예요. 그 기존에는 내부 게시판에만 올렸었나요? 이제 기존에도 이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체계적으로 누가 자꾸 안 한 것이죠. 부안군 조례에는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정책 연구를 포함한 대부분 용역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를 안 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 자발적인 행정으로
삶의 즐거움이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최근 한 주민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는 민원을 거듭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부안군은 민선 7기 출범부터 투명한 행정을 더 강조해 왔지만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도 체육회는 폭력과 성범죄, 가혹행위, 갑질 등 반인권적 행위를 막기 위해 클린스포츠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체육회는 도와 전북교육청 관계자, 법조인, 교수 등 전문 인력을 위원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들은 전북 지역 실업팀과 대학팀 등을 대상으로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전수조사와 법률 지원, 부당행위 대처 상담 등을 맡게 되는데요.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부정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전북경찰청 등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부안 상서중학교 고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순직이 확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송 교사 아내 강하정 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 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 10일자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교사의 공무상 순직이 확정되면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정읍지원은 지난 8일 송 교사 아내가 김승환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4억 4천여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을 열었으며 다음 달 두 번째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고창군 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최인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최 의장을 이진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의장 최인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고창 군민 여러분과 제8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역할에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성숙한 자치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 여러분께 믿음과 신뢰를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라는 의정 구호 아래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국민 여러분이 참여하고 함께 가는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스스로 연구하고 의원 각자가 초심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 열린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국민을 포괄적으로 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간담회를 적극 활성화하여 협의와 협조가 이루어지는 이해의 자리로 만들어 주요 현안 사업은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업 내용을 숙지하고 결과를 도출해 가기 위한 방향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위기 속에 고창군의 내수경제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창군의 상권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꼼꼼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지원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과 견해차를 극복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창군 의회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10명 의원들이 하나된 목소리로 국민의 삶을 더 살기 좋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고창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창군 의회가 곧고 진실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 극복하여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그날까지 고창군 의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의회 의장 최인규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안 변산면 가렵도항에 표류한 선박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14일 아침 6시쯤 선박을 붙들어매는 밧줄이 풀려 표류하던 선박 2척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천항에서 물이 차올라 침수된 고무보트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선박 모두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해양 오염도 없었습니다. 정읍시가 지역 전통 막걸리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시는 14일 관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열고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위한 단계별 기본 계획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지역 막걸리를 정읍의 대표 먹거리로 발전시키고 막걸리 특화거리를 조성해 정읍시의 명소로 만드는 방안 등을 토론했습니다. 김제 부안지역구 이원택 의원이 부안지역 상습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14일 부안군 관계자와 주산면 신율천과 운흥천 등 피해 실태 점검에 나서 속도감 있는 하천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이어 수년간 지속되어온 범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전북도 부안군과 예산 대책을 마련하는 등 침수 피해 해결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의 예방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의료인이 환자 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허용토록 했습니다. 또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고창군이 폭염에 대비해 지역 건설 현장 근로 환경을 점검합니다. 휴게시설이 확보돼 있는지, 작업 중에 휴식 시간을 주고 있는지, 폭염 시 행동 요령을 교육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또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야외에서 오랜 시간 작업해야 할 경우 열사병 예방 기본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에는 흐리다가 오후에 서쪽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장수와 무주 등 동부 내륙에는 저녁 한때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가 예상되며 체감 온도는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수요일 한낮 기온은 27도 내외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2도가량 높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임실 25도, 부창 남원 26도, 김제와 부안, 순창과 정읍 27도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